창문을 여니 아침 공기가 조용히 스며들었다. 커튼 틈새로 햇빛 한 줄이 방 안구석을 비추고 먼지 입자가 그 빛 속에서 유유히 떠돌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50년 동안 자식의 웃음소리, 자식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는데 이 새벽의 고요함은 너무나 쓸쓸했다. 내 이름은 정옥자, 68세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낸 지 벌써 6개월쯤 된다. 퇴직 전에는 분명 매일 아침이 달랐고 누군가의 기대를 받는 존재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자식들이 방문한 흔적도 전화 소리도 대화 소리도 거의 사라진 정막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은퇴 후 하루하루가 정막이다라는 말을 이제야 실감하게 되었다. 젊었을 때 나는 늘 자식만 보았다. 밤늦게까지 숙제 봐주기, 학원비 걱정, 여름방학이면 자식 친구들이 놀러 올까 걱정하기까지. 내 하루는 언제나 자식 중심이었다. 엄마, 넌 왜 쉬지를 않아? 한 번쯤 물어본 아이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나는 엄마는 늘 너희가 최고였으면 좋겠단다라고 답했었다. 그 말이 내 삶의 이유가 되었다. 지나보니 그 말은 또 다른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었다. 아이들의 성적,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진학이 곧 나의 자존감이었고 성공의 척도였다. 매일 아파트 단지 길을 쓸고 청소하고 도시락 싸고 밤이면 공부방 불 끄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고 믿었다. 그때의 나에게는 명확한 일과가 있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밥 준비, 아이들 깨우기, 도시락 싸기, 등교 준비 도와주기. 오전에는 집안일, 오후에는 시장 보기와 저녁 준비, 밤에는 아이들 공부 봐주기.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오히려 그 바쁨 속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엄마 어디 갔어? 라고 찾을 때 학교 선생님이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아이를 돌보시네요 라고 할 때 이웃들이 정옥자 씨는 정말 자식 농사 잘 지었네 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존재의 의미였다. 자식들이 상을 받고 오는 날이면 가슴이 터질 듯 뿌듯했고 성적이 오르면 마치 내가 합격한 것처럼 기뻤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자식 자랑이 주된 화제거리였다. 우리 큰애가 말이야. 작은애가 이번에 그런 대화들로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엄마를 보고 있었다. 옷을 살 때도 아이들이 좋아할까? 음식을 할 때도 아이들 입맛에 맞을까? 심지어 TV를 볼 때도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까? 를 먼저 생각했다. 나만의 취미나 관심사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음악, 책 읽기, 친구들과의 수다도 어느새 아이들 때문에 미뤄두다가 아예 잊어버렸다. 나중에 아이들이 다 크면 시간이 나면이라는 말로 내 꿈들을 계속 뒤로 미뤄두었다. 남편과의 대화도 대부분 아이들에 관한 것이었다. 큰애 학원비가, 작은애가, 요즘 친구 관계가, 내년에 입시 준비를, 우리 부부만의 시간, 우리만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다. 회사 정년 퇴직이 가까워지자 나는 자주 거울을 보았다. 머리엔 흰 가닥이 늘었고 팔자엔 주름이 깊어졌다.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며 살까? 그 질문이 자꾸 떠올랐다. 40년 넘게 다닌 회사였다. 처음엔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내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동료들과의 관계, 업무에서 오는 성취감, 월급날의 뿌듯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막막함이 밀려왔다. 회사가 점점 조용해질 때 내 역할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업무 중에도 내가 빠져도 별로 바뀔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구석이 싸해졌다. 후배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익히느라 바빴고 나는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었다. 퇴직 전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으며 수고 많았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로로 느껴지진 않았다. 내 존재가 저녁의 소음 속에서 잊혀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동료들이 이제 편히 쉬세요. 손주 돌보느라 바쁘시겠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게 그런 삶일까? 나는 정말 쉬고 싶어서 은퇴하는 걸까? 퇴직 당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알람 시계를 맞추었지만 손이 자연스럽게 해제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습관처럼 일어나 준비하던 옷도 점심 도시락도 출근길도 사라졌다.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나에겐 공허했다. 마지막 날 사무용품을 정리하면서 책상 서랍에서 나온 것들 마이너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가족사진, 연말정산 서류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흔적이었는데 이제는 다 챙겨갈 추억일 뿐이었다. 은퇴 첫날은 휴대폰 알람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뛰었다. 첫 월급 없는 날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40년 넘게 매달 25일이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습관이 이제는 무의미해졌다.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평소 같으면 서둘러 준비하고 출근했을 시간인데 갑자기 훅 비어버린 하루 앞에서 당황스러웠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오전은 청소와 설거지, 창문 닫기 같은 작은 집안일로 채워진다. 괜찮은 듯하지만 눈을 들어 창밖을 보니 옆집 사람도 지나가는 행인들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 점심 준비할 때 혼자 떠는 냄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진다. 예전엔 회사 동료들과 함께 먹던 점심이 이제는 혼자 차린 상 앞에서의 외로운 식사가 되었다. 뉴스를 틀어놓고 먹지만 뉴스 속 세상은 내게 점점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오후 3시쯤 TV 드라마가 시작되면 소파에 기대 앉는다. 화면 속 인물들의 대화 소리, 웃음소리, 배경음악이 있는데도 마음속엔 깊은 정적만이 남는다. 여보세요? 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별일 없지요? 라는 인사. 하나조차 부담스럽다. 밤이 되면 조용함은 더 짙어진다. 주방 조명의 스위치를 끄면 냉장고 모터 소리, 가스레인지 후드에서 들려오는 낮은 윙윙 소리만 남는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귀에는 고요만이 맴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해 본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나? 누구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나? 내일은 뭘 하며 보낼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잠을 멀어지게 한다. 가끔 새벽 2시, 3시에 깨어서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럴 때면 부엌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컵을 놓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린다. 이 정막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다. 자식들은 다 컸다. 대학 취직, 결혼, 손주까지 생긴 집도 있다 하지만 그 성공들이 모두 나의 자랑거리였던 때는 지나갔다. 자식이 잘 되면 기뻤고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며 자랑스러워하던 나였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자식들이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는 걸 알아챘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가 오는 것도 고마웠지만 그마저도 바쁘다라는 이유. 한마디로 넘어가고 통화는 짧아졌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나면 들를게요. 이런 식의 통화가 대부분이다. 나는 응, 괜찮다. 너희가 바쁜 건 이해라고 답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함이 밀려온다. 명절엔 자식 마이너스 며느리, 며느리 부모님 집, 손주 일정 등 복잡한 일정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집에서 쉬고 싶은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그렇게 관계가 희미해질수록 나는 나 자신도 희미해진 느낌이었다. 내 존재는 자식의 엄마라는 타이틀로만 기억되는 듯했고 정옥자라는 이름은 어느새 잊혀진 사람이 되어버린 듯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김민수 엄마, 이지영 엄마로만 나를 부른다. 언제부터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나조차 자기소개할 때 오 엄마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거울을 보며 자주 생각한다. 저 사람이 누구지? 정옥자인가? 누군가의 엄마인가? 아니면 퇴직한 직장인인가? 내가 누구인지 점점 모르겠다. 젊었을 때 가졌던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음악을 좋아했고, 책 읽기를 좋아했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을 좋아했던 그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언제부터 나는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역할로만 살아왔을까? 옷장을 정리하다가 나온 예전 옷들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옷을 입고 어디를 다녔었지? 이 구두를 신고 누구와 만났었지? 그때의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느 날 아침 희미한 꿈을 꾸었다. 젊었을 적 아이들을 안았던 기억, 아이들이 울던 밤 숙제를 못했다며 울던 딸의 목소리 꿈은 따뜻했지만 깨어났을 때의 현실은 너무 매서웠다. 꿈속에서는 나도 젊었고 아이들도 작았고 모든 게 생생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주름진 내 손,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조용한 집. 그 격차가 나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속 젊은 시절 자식들과 찍은 사진이 창백하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손끝에 닿는 액자 틀의 차가운 플라스틱, 오래된 프레임의 먼지 냄새, 사진 속 웃음소리와 현실의 침묵 간극이 나를 무너뜨리는 듯했다. 사진 속에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아이들 졸업식 날의 기념사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이렇게 공허할까? 그날 밤 귓가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너 자신은 어디 있니? 처음엔 막막함이었고 두려움이었다. 나는 말없이 눈을 감고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아. 잠도 잘 오지 않았다. 너 자신은 어디 있니?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답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살아왔다. 그런데 그 역할들을 벗어나면 나는 누구인가?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내 꿈은 뭘까?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에 답할 수가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잊고 살았던 것 같다. 그 고요한 밤이 지나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내가 다니던 동네 도서관 앞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노년의 나를 만나는 글쓰기 교실. 처음엔 망설였다. 글쓰기라니. 내가 무슨 글을 쓰지? 마음 한켠이 떨렸다. 하지만 고독이 치밀어 오던 그 순간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그래. 내가 나를 잃은 건 아닐까? 내가 잊고 있었던 건 어떤 꿈이었지? 어떤 소망이었지? 집에 돌아와서도 그 현수막이 계속 생각났다. 나를 만나는 글쓰기라는 말이 마음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언제 나를 만나봤을까? 나는 나를 알고 있을까? 다음 주에 등록을 했다. 첫 수업날 나처럼 손주 돌보느라 바쁘다 말하는 할머니들, 도시락 싸오신 어르신들, 젊었던 적 자기 이야기를 풀어보려는 분들이 모여 있었다. 검은색 펜, 연습장, 커피잔 냄새, 종이 넘기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오래된 감정의 찌꺼기를 흔드는 듯 했다. 오랜만에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공간에 있다는 느낌이 새로웠다.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은 자기소개를 써보세요. 단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요. 펜을 들고 종이를 바라보는데 손이 떨렸다. 나에 대해 뭘 써야 할지 몰랐다. 처음 몇 편은 어색했다. 단어가 안 떠올라. 손이 멈춘 적도 있고 문장이 흐트러져서 민망했던 적도 있었다. 다른 분들의 글을 들으면서 부러웠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색깔이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내 글을 듣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문장 속에 살아가는 어머니의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불을 지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종이 앞에 앉았다. 어색하지만 뭔가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이 새로웠다. 오랜만에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글쓰기 교실 외에도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 초록잎 흔드는 소리, 새소리, 흙냄새, 바람에 실려오는 꽃내음. 이 작은 감각들이 나를 깨어나게 했다.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매일 지나쳤던 길인데 이제야 길가의 꽃들, 나무들, 카페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소소한 재미였다. 그리고 친구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옥자 씨, 같이 꽃꽂이 하러 갈래요? 처음엔 괜찮을까 생각했지만 함께 가서 꽃 다듬는 손길 속에서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나는 내 이름을 더 자주 사용했다. 자식들에게도 엄마보다는 정옥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어색했고 속으로 부끄러웠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말들이 내 입술을 타고 마음속에 울림을 주었다. 동네에서도 저는 정옥자예요 라고 소개했다. 처음엔 상대방도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다. 거울을 볼 때도 달라졌다. 안녕, 정옥자라고 말해보기도 했다.
처음엔 웃기고 어색했지만 점점 친근해졌다. 나와 나의 만남, 이상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글쓰기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가까워졌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모두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나도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이런 대화들이 위로가 되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었다. 꽃꽂이 모임, 도서관 자원봉사, 동네 합창단까지 하나둘씩 활동을 늘려갔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다. 무엇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다는 게 좋았다. 이제 나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아침에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들여보낸다. 정원 있는 작은 화분에 물주기를 하고 잎사귀 닦는 일을 소중히 여긴다. 예전의 집안일도 의미가 달라졌다. 누군가를 위한 의무가 아니라 내 공간을 가꾸는 일이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속도로 하는 일들이다. 오전엔 글쓰기 연습도 하고 오후엔 자원봉사자로 도서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책 대여를 돕는다. 책 냄새, 책등 닦는 소리,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말, 웃음소리. 이 모든 게 예전엔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나에게 큰 힘이다. 가끔 자식들이 온다. 그럴 때 나는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설거지하며 미소 짓는다. 엄마, 요즘 많이 다르시네요. 그 말이 내게는 가장 큰 칭찬이다. 응, 조금씩 나를 찾아가고 있어. 고개 끄덕이며 말한다. 예전처럼 자식들의 모든 일에 개입하려 들지 않는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도 조금씩 나눈다. 엄마도 요즘 글쓰기 배우고 있어.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새로운 대화의 소재가 된다. 자식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엄마가 뭔가 하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라고 말한다. 엄마의 행복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즐거워졌다. 예전엔 늙어가는 내 모습이 싫었는데 이제는 살아온 시간의 흔적들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주름 하나하나가 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옷을 고를 때도 달라졌다. 누가 뭐라고 할까? 가 아니라 내가 입고 싶은가? 를 생각한다. 밝은 색 옷도 입어보고 새로운 스타일에도 도전해본다. 68세에도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잠들기 전 시간도 평화로워졌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되돌아본다. 작은 것들이지만 모두 내 선택이고 내 경험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평생을 자식을 위한 삶으로만 살았다. 자식의 행복, 자식의 성공, 자식의 미래.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모성애는 아름다운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소중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깨달았다. 자식을 위한 삶은 좋지만 자식만 바라보며 산 인생은 한쪽 날개만으로 나는 새 같다. 한쪽 날개로는 오래 날지 못한다. 균형이 필요하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진정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내면에 숨어 있던 목소리, 나를 잃고 있었던 나의 꿈, 나의 존재감, 나의 기쁨 그 모두가 다시 깨어났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단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으니 가슴이 뛰었다. 책을 읽으니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 때의 즐거움도 되살아났다.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었던 것이다. 68세라는 나이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너무 늦은 나이는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언제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 회사에서의 역할, 자녀 양육의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시간이다. 적막이라고 느꼈던 그 시간들도 사실은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졌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혹시 당신도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고 지금이 되어 보니 조용한 고독 속에서 나를 잃었다는 느낌이 든 적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내가 나였던 시간들을 기억해줘. 이런 마음을 가진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자녀가 독립한 후 오랫동안 맡았던 역할에서 벗어날 때 이런 공허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그동안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온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소중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잊고 있었던 너 자신, 당신의 이름, 당신의 꿈, 당신만의 목소리를 오늘부터 한 걸음씩 찾아가도 좋아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벽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작은 선택이 당신을 다시 세울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이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부모로서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산책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글쓰기 교실, 요리 교실, 독서 모임, 자원봉사 등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을 찾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보세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엄마라는 역할에만 매몰되지 말고 한 사람으로서 소통해 보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곳에 가보세요.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들이 쌓여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에서는 실수와 시행착오가 당연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이고 배움입니다. 주변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뭘 한다고. 애들도 다 큰 사람이 왜. 같은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나를 잃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그 경험을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혼자만의 고민으로 간직하지 말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당신을 찾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분명 의미 있는 길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그리고 진정한 자신과 만나는 기쁨을 느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났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나도 많이 변했다. 봄에는 글쓰기를 시작했고, 여름에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가을에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겨울에는 나만의 작은 전시회까지 열었다. 처음 글쓰기 교실에서 만난 할머니들과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매주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여행도 간다. 정옥자 씨,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놀란다. 계절마다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봄에는 새싹처럼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일들이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났고, 가을에는 결실을 맺었고, 겨울에는 다음을 준비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1년 동안 써온 글들을 모아보니 꽤 두꺼운 파일이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던 문장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내 목소리가 담긴 글들로 변해갔다. 선생님은 정옥자 씨만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요라고 말해주셨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엄마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다. 50년 동안 가족을 돌봐온 내 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읽어주는 동안 교실이 조용해졌다. 한 분이 눈물을 닦으며 제 이야기 같아요라고 말했을 때 나도 울컥했다. 글을 쓰면서 내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재료였다는 걸 깨달았다.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다. 올해는 더 큰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다. 처음 붓을 들었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기억한다. 물감이 번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내 마음처럼 느껴졌다. 그림은 글쓰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색으로,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처음엔 삐뚤삐뚤했던 선들이 점점 자신감 있게 변해갔다.
가장 기뻤던 건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였다. 우리 집 앞 골목길을 그린 건데 평범한 풍경이지만 내 눈으로 본 특별한 순간을 담았다.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었는데 자식들이 와서 엄마 그림 실력이 늘었네요 라고 할 때 정말 뿌듯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챙겨주기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소통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자식들도 관심 있게 들어준다. 특히 큰아이가 엄마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라고 말했을 때 내 행복이 가족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실감했다. 엄마가 희생해야만 가족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남편과의 관계도 새로워졌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 예전엔 아이들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꿈과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여보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 내가 먼저 제안했을 때 남편은 놀랐다. 하지만 며칠 후 나도 목공에 배워볼까 생각 중이야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변화가 전염되는구나 싶었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어르신들이 정옥자 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느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특히 나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많다. 은퇴 후 무료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자식들 다 키워놓고 허전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내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눠드릴 때가 있다. 저도 1년 전엔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똑같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신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달라져요. 저도 글쓰기부터 시작했거든요. 몇 분은 실제로 글쓰기 교실에 등록하시기도 했다. 그분들이 몇 달 후 환한 얼굴로 정옥자 씨 덕분에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요 라고 말할 때 내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낀다. 가장 큰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다. 오히려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밤에 일기를 쓰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소중하다. 예전엔 TV를 습관적으로 틀어놓았는데 이제는 정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본다. 대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가요들을 다시 들으니 그때의 감정들이 되살아난다.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다. 처음엔 혼자 온 할머니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내 속도로 즐기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 활동량이 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간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는데 막상 가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았다. 수영을 배우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68세에 수영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강사님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지가 중요하죠라고 격려해 주셨다. 처음 25m를 완주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더 긍정적이 되었다. 거울을 보면서도 나이가 들어서
라는 말 대신 오늘도 건강하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주름과 흰머리도 이제는 내 인생의 훈장 같다. 올해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었는데 남편은 괜찮겠어? 라고 걱정했지만 나는 설렜다. 언제부터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들이 소중했다. 카페에서 만난 젊은 부부, 올레길에서 만난 다른 지역 할머니들, 숙소에서 만난 혼자 여행 온 아주머니들. 모두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성산 일출봉에서 본 일출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혼자 올라간 길이 쉽지 않았지만 정상에서 본 일출은 정말 장관이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나 자신이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정옥자였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앨범을 만들었다. 내가 찍은 사진들, 여행지에서 쓴 짧은 글들을 모았는데 이것도 내 인생의 소중한 기록이 되었다. 자식들이 와서 앨범을 보며 엄마 정말 멋지게 다녀오셨네요 라고 말할 때 뿌듯했다. 요즘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옥자 씨는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게 사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신기하다. 내가 언제부터 다른 사람의 롤모델이 되었을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75세 할머니와의 만남이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너무 위축되어 있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하실 때 1년 전에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분께 조심스럽게 글쓰기 교실을 추천해 드렸고 함께 도서관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다. 몇 달 후 그분이 정옥자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다. 이제는 글쓰기 교실에서도 선배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어색해 하실 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드리고 글쓰기가 어려워서 망설이시는 분들께는 내 경험을 나눠드린다. 올해부터는 지역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은퇴 초기의 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 내 경험을 나누는 역할을 맡았다. 처음 강의를 했을 때는 떨렸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 진솔한 경험담을 들은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제가 느끼는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 주셨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졌어요. 같은 피드백을 받았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 경험이 개인적인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내 경험이 그런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년 전과 가장 큰 차이는 가족 관계에서의 변화다. 예전엔 내가 항상 주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관계가 되었다. 자식들이 내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내 활동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 예전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인간적인 관계가 되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어머님 취미가 생기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다. 예전엔 할머니는 손주만 봐주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할머니도 자신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이들이 할머니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대단하다고 말할 때 내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 가장 큰 변화는 늙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예전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쇠퇴와 포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성숙과 완성의 과정이라고 본다. 젊었을 때 가질 수 없었던 여유와 지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68세라는 나이도 이제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이 나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 이 나이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시각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경험의 깊이, 인생의 여유로움이 내게는 큰 자산이다. 동년배 친구들과 만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지 않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러워졌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제약이 아니라 자유로움의 근거가 된 것 같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자연스럽다. 70세가 되면 개인전을 열어보고 싶다. 2년간 그린 그림들과 써온 글들을 모아서 작은 전시회를 여는 것이 목표다. 할머니의 늦깎이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75세가 되면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중년에는 아이들 때문에 못 갔던 여행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남편도 그때가 되면 나도 은퇴할 텐데 함께 가보자고 말한다. 80세가 되면 내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고 싶다. 지금까지 쓴 글들을 정리해서 정옥자의 68세 새 출발이라는 제목의 책을 만드는 것이다. 출판사에서 출간해주지 않으면 자비 출간이라도 해서 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결국 용기였다.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었다. 글쓰기 교실에 등록하는 용기, 혼자 여행을 떠나는 용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용기,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는 용기.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 새로운 길로 산책하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새로운 인생을 만든다. 그리고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68세에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70세, 75세,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다. 돌이켜보면 은퇴 후의 적막함도 정체성의 혼란도 모두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다. 내 변화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특히 처음엔 걱정하던 남편이 지금은 내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준 것이 고맙다. 새로 만난 친구들, 선생님들, 함께 활동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하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봐도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가슴 한켠이 쿡쿡 아프셨다면 그건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나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저처럼 자식만 바라보며 살다가 자신을 잃은 분들이 있을 테고 또 지금은 고요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해도 분명히 그 목소리는 존재해요.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위한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그 걸음이 작아도 좋아요. 글쓰기든 산책이든 예전 좋아했던 노래 듣든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나 자신을 잊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외로움 혹은 조용한 고민 속에 계시다면 이 댓글창이 여러분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감정이라도 어떤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혹은 저는 이렇게 했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같은 말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되니까요.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당신이 좋아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 하나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